바이오스라의 전형차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저하고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1시간을 저한테 지금 뺏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1시간이라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뺏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결코 1시간이라는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은 시간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네랄 워터와 당뇨, 고혈압 또는 뭐 각종 암, 이 WHO에서 보고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걸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주에 미국 쪽에서 세미나 요청이 들어온 그 4월 도중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각종 그 암에 노출된다. 특히 직장암 또는 남자들 방광암이 4월 도중에 생긴다는 사실을 미국에서 콜로라도 유니버시티에서 발견했어요. 우리가 직장암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직장암이 생긴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샤워를 하면 할수록 수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직장암이나 방광암에 걸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혹시 수영 좋아하십니까? 오늘 샤워하셨습니까, 선생님? 샤워를 하면 할수록 샤워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샤워를 하면 할수록 깨끗해지는 외면적은 있을지 몰라도 내부로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질병에 노출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후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 보이죠? 제가 지금 재작년부터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들고 다니라고 너무 힘들어요. 저 지구를 제가 사실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찾아냈는데 그 뒤로 제가 계속 지구를 들고 있어요. 지구를 살리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잠시 제가 1시간 동안 세미나 하는 도중에 너무 무거우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지구를 넘겨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의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지구를 살리자. 거창합니다. 그 다음 물을 살리자. 지구도 결국 70%가 물이니까 결국 물을 살리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지금부터 19년 전에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 잘 다니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저희들 세대에 직장 괜찮으셨습니까? 잘 다니던 직장 과감히 사표 던지고 이렇게 홀로 서기에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배웠던 것이 그동안에 무기재료공학이라고 세라믹이었기 때문에 세라믹 관련 쪽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물하고 세균하고 공기 쪽에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세라믹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가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그게 저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하고 행복해졌을 때 저하고 관계되는 여러 인연분들도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각종 질병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변비 문제. 저 변비 문제는 저희 그 회사에 부사장님이 계시는데 하루에 무려 화장실을 5번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제가 물어보기 민망스러워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며칠 전에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하도 화장실을 자주 가시길래 괜찮으시냐고, 혹시 몸이 문제가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대대손손 자기 딸도 처녀인데 화장실을 무려 5번씩 간대요, 하루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변비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엄청나게 건강하세요. 하루에 5번씩 가시더라도. 근데 저희가 사실은 한 3년 전에 이 사상체질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대학원 하나 시켜가지고 연구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이 사상체질하고 각종 질병들하고 미네랄하고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재현성이 있는가 이게 어느 정도 재현성만 나오면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것을 많이 알리려고
근데 그 사상 체질 중에 우리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태음이 있더라고요. 태음이들은 좀 배가 약간 뚱뚱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딸도 처녀인데도 이 화장실을 4번 내지 5번을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변비가 있는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체질하고 관계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체질은 우리가 먹고 있는 각종 미네랄하고도 관계가 많이 됩니다. 즉 식습관하고 그걸 후반부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끊어지는 그런 상태 이런 것은 당뇨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뇨가 왜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아토피, 알러지, 그다음에 각종 암들이 있네 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폐암 엄청나게 고통. 그 송곳으로 이 살을 조진다고 하더라고요. 송곳으로 찔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무려 10년 동안을 고생을 하시다가 19에 시집 오셔가지고 자식 6명 한 3년씩 아들 낳다 보면은 3, 6, 18, 38에 암이 걸린 거예요. 즉 자식을 낳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농사 짓고 고생하고 새벽부터 빨래하고 밥하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 속에서 이게 살다 보니까 암에 걸리더라고요. 이런 질병들이 원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규결점이 첫 번째 원인은 활성산소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활성산소는 대부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죠? 우리 직장 다니시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죠. 오늘도 조선일보 보니까 직장인들 제일 스트레스 상사로부터 많이 받는다고 있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 쌓이면은 활성산소가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를 막 갉아먹죠. 그렇다고 해서 암이 걸렸다고 해서 초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무도 보면은 상처가 나고 그러면 거기가 공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공이 생기도 보기는 좀 안 좋더라도 살아나는데 계속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부 조직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결코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무려 폐암이 걸렸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쪽 폐는 완전히 없었어요. 그 엑스레이상 한쪽 폐는 3분의 1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증상이 이쪽 이렇게 코를 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쪽만 땀이 나는 거예요. 한쪽은 전혀 땀이 안 나고. 그러면서 매일 그 고통 속에서 사시다가 무려 10년 동안을 사셨어요. 당연히 병원에서는 1개월도 못 간다고 당연히 그랬죠. 그렇지만 10년 동안 사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살고자 했던 즉 자식이 대학교를 가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고 제가 어떤 공대를 들어갔는데 공대 들어간 발표하는 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합격을 못 보고 돌아갔었는데 어떤 아무리 암이 걸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굳건한 의지와 사명감만 있으면 무려 10년 동안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분은 송장도 드셨어요. 송장.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목적의식만 세면은 정말 우리 인간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신이 제가 해외에 나가서 주로 매일 세미나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이쪽입니다. 규결점.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정신. 결국은 정신인데 근데 그 정신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게 결국은 이 육신인데 근데 육신을 결국은 컨트롤하는 70%가 물이거든요. 근데 물 속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 조금 있는 그 프로테인하고 그다음 다 미네랄들. 그래서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물이니까 물 관련 쪽으로 한번 알아보죠. 지금 2057년도에 제가 최근에 읽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되면 2057년도 가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 현재도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 먹을 수 있는 물은 겨우 0.3%밖에 없어요. 즉 강이나 우리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그 지하수가 겨우 0.3%밖에 안 된다. 근데 그 0.3% 중에도 이렇게 오염이 되어버렸으니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현재 0.08%밖에 없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0.08%.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염된 물로 우리가 상수원을 받아가지고 물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의 시스템은 엄청나게 조악합니다. 그냥 물 큰 저수지에 담아서 그 다음에 침전을 시켜서 대충 걸러내서 그 다음에 그 카본 통과해서 마지막에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염소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현재 가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된 수돗물이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따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듀바이나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런 쪽에서는 벌써 멤브레인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용 정수기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역삼축이라고 하는 거. 모든 물질을 다 걸러내는 거. 근데 모든 물질을 다 걸러낸다 하더라도 환경 호르몬 바이러스는 다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에서도 지금 영등포 아리수에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UF 멤브레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 모든 상수도 라인들이 최소 UF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다 RO 멤브레인으로 다 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가 샤워하는 물도 이렇게 RO 정수기로 통과한 물로 이제 샤워를 해야 될 것이며, 지금 현재 농사 짓는 물들 뭐 펑펑펑 많이 강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마저도 RO 멤브레인을 통과시킨 물로 써야 될 날이 겨우 앞으로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40년.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그럴 날이 옵니다. 그러면 야채, 채소, 벼도 전부 다 이제 공장에서 키워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뭐 식당, 그다음 우리 가정, 하우스 전부 다 멤브레인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물 관련 사업을 하실 테니까 비전이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건 기존의 현재까지 일반적인 아주 조악한 그런 워터 시스템이고, 최근에는 일부 멤브레인을 쓰는 것들도 있고요.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볼까요? 저희가 싱가포르 정부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있죠. 똥물 쉽게 말해서 폐수를 이런 멤브레인을 통과시켜가지고 다시 그 물을 수돗물에 혼합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니까. 그 물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일부 가지고 일부는 바닷물에서 멤브레인 통과해서 수돗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니까 그냥 각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를 다시 멤브레인 통과시켜서 수돗물에 혼합을 해서 그걸 이제 뉴워터라고 그래요. 싱가포르에서 뉴워터. 그런 물 드실 수 있어요? 자기 가정집에서 자기가 샤워하고 뭐 설거지하고 그 물을 걸러서 다시 자기 보고 먹으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사모님 드시겠어요? 사모님 가정집에서 나온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 물을 다시 걸러서 또 내가 또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은 사모님 같은 경우 드실 수 있어요? 못 드시죠? 그런데 그럴 날이 좀 있으면 온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 지구에는 물의 양이 한정이 돼 있거든. 한정이. 뭐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비로 오고 얼음이 얼고 그러지만은 엄청나게 적은 0.08%밖에 우리가 유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을 앞으로는 금보다도 더 귀중한 시대가 이미 앞으로 10년, 20년, 30년만 가면 그럴 날이 오는 거예요. 물 떠나서는 뭐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 요즘 핸드폰, 뭐 모바일폰 아무리 그 경제적으로 떠든다 하더라도 이건 어떤 인간의 그 생존하고 전혀 상관없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멤브레인 쪽을 사용하게 되면은 미네랄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pH가 산성이 되고, 그러면 다시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네랄을 다시 집어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일부 미국이나 싱가포르, 인도, 두바이에서는 벌써, 우리 한국에서도 일부 건강을 찾는 분들의 가정용으로 활용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의료기기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의료기기까지 갈 확률이 지금 높아집니다. 점점점. 자, 이게 10년, 20년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 우리 모든 수돗물들이 너무 오염이 됐다. 그래서 또 시판되는 우리 생수도 있죠. 이건 최근에 나온 사람입니다. 생수도 세균이 26%나 버글버글 되고, 생수는 우리 대부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생수마저도 세균이 득실득실해요. 또 뭐 정수기 사기꾼들 나타나가지고 전기분해 시켜가지고 증류수 같은 물은 똥물이 안 되는데 일반 수돗물이나 미네랄 물은 흙탕물 막 똥물처럼 변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깨끗한 물이다. 자기 미네랄이 없는 물이 깨끗한 물이다. 이런 선전을 했던 적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를 이미 10년 전부터 전문적으로 사기꾼이라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RO 정수기들은 1리터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즉 멤브레인 또는 역삼투라고 하는 거는 1리터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무려 3리터를 갖다가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리터 먹기 위해서 3리터를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참 난제입니다. 사실은 난제. 근데 너무나 이제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멤브레인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근데 1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3리터를 버려야 되니 너무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최근에 신문에, 조선일보에 난 신문인데, 중국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신문에 따온 것인데, 중국 물도 무려 50%가 다 오염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답니다, 수돗물이. 근데 미국의 FDA에서, 미 환경보호당국에서 일반 오염된 물들은 암을 유발하고 인체의 면역 생식 능력도 떨어진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런 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을 유발하고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는 물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할 때 나는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샤워를 할 텐데, 샤워하면 할수록 오히려 방광암하고 직장암하고 간암하고 얼마나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콜로라도 유니버시티에서 보고한 내용을 하반부에 기록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당뇨, 고혈압 이런 질병들인데, 이런 질병들 뭐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다는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시피 걷기만 뭐 열심히 잘해도 다리 안 자른대요. 근데 당뇨, 뭐 결핵 환자 이런 사람들이 담배까지 피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또 안 좋아지고요. 또 여성분들, 당뇨 걸린 여성분들은 더 위험해요. 엄청나게. 본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 당뇨가 걸릴 확률이 엄청 높대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임신성은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꼭 3끼 꼭 드시고요. 아침에 대부분 밥들을 안 드시는데, 제 딸도 아침에 잘 밥을 안 먹거든요. 반드시 아침밥 걸르지 마시고, 그다음 물 하루에 꼭 한 2,000리터씩 꼭 2리터씩 꼭 드시고, 그다음 야채 채소 꼭 드시고, 술 담배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까지는 했어도 결혼하고 나서 애기 가질 때는 절대로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남자 같은 경우는 지금 육체적인 생체적인 실험에 의하면은 6개월 전부터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냥 정자가 다시 원상복귀가지고, 여자들은 무려 2년 동안을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2년 동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주 안 좋은 불구자가 나올 수도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 물만 마셔도 물만 마셔도 당뇨 위험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다. 물론 근데 일반 물보다는 이제 당연히 미네랄 알칼리가 있는 물을 드셔야 되겠죠. 자, 이것은 좀 이따가 오시게 될 의대, 우리 연대의대 교수가 실험한 내용인데요. 쥐한테 실험을 했는데 일반 물을 먹이고 하나는 알칼리 물을 먹였을 때 암 조직이 이렇게 80%로 줄어든다. 그 다음에 혹 있죠. 혹 사이즈가 이렇게 컸던 혹 사이즈가 알칼리 술을 먹이니까 이게 확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알칼리 미네랄 물만 먹더라도 암이 낫는다는 사례를 지금 동물 실험을 보여주는 거고, 인간 실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보면 알칼리 수가 GOD, GPT를 다운시킨다. 즉 당뇨에 좋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지방, 우리 뭐 살찌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방, 콜레스테롤도 줄어든다라는 내용이고, 당연히 알칼리 수도 일반 수도 아니고.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인데요. 사실은 WHO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 한 500명한테 용역을 줬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한테 미네랄하고 각종 질병들하고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사실은 재작년도에 미국의 정부로부터 제가 받아가지고 저보고 재작년부터 이 관련적으로 세미나를 미국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WHO에서 추천하기를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나 당뇨에 또는 이제 임뮤니티에 벗어날 수가 없다. 마그네슘 미네랄이 당뇨, 고혈압, 또 임뮤니티하고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뭐 이 심장 그 학교가 있는데 미국의 심장 학교에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지금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환자들한테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징크, 아연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또 스트레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에 미치는 마지막 단계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즉 공기인데, 공기 없으면 죽는데 그 없으면 죽는 게 다시 또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활성산소가 돼서 똑같은 공기인데 산소인데, 그런 활성산소는 대부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요 근래는 많고요. 물론 음식을 통해서 술, 담배 통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음식 뭐 좀 먹더라도 우리가 야채 채소 많이 먹고 지금 미네랄 많이 먹고 물 많이 먹으면 어느 정도 중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쌓이는 것,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것, 이건 바로 그냥 뇌로 단 0. 몇 초 만에 바로 뇌로 가지 않습니까? 담배 이렇게 쉽게 흡입해버리면 뇌가 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이렇게 중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물 같은 경우도 한 1분 만에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콜라 먹으면 1분 만에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바로 애기가 먹어요. 그 다음에 바로 뇌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한 1분 만에. 그래서 적어도 1분이라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활성산소 없애려고 하면. 그래서 담배는 정말로 우리가 끊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려면 우리 인체에 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체에 있는 물은 그 활성산소가 사실 이렇게 많았습니다. ORP라고 산소의 농도하고 환원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ORP 기준이 있는데 모든 물들은, 시중에 있는 모든 물들은 이게 ORP가 다 플러스예요. 정수된 물이든 지하수 물이든 전부 다 플러스 물이에요. 그런 물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쇠를 집어넣으면 녹이 쓰잖아요. 일반 수돗물에 넣으면 정수기 물도 마찬가지죠. 즉 녹이 쓰는 물이다고 밖에 있는 물들은.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물들은 녹이 안 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약을 먹더라도 잘 안 죽는 거예요. 웬만한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인체는 참 다 우리 하나님이 잘 만들어줘가지고 웬만한 음식을 먹더라도 다 소화를 다 해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체는 과학적으로 어쩜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도저히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과학이 뭐 발달을 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고 현재는 하고 있어도 인체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독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풀을 먹는데 독을 만들어내고, 소는 똑같이 풀을 먹는데 우유를 또 만들어내고, 사람은 똑같이 음식 먹는데 엄청나게 많은 또 활성산소 똥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마셔야 될 물도 이렇게 활성산소가 없는 물을 마신다고 하면 우리 인체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미네랄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H, 알칼리는 약간 중성 이상인데 7을 중성으로 보면 7보다는 높으니까 약간 알칼리겠죠? 근데 이런 약간 정도의 알칼리를 먹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를 pH를 7점대를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동적으로 우리 인체 혈액은 그 버퍼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산성을 먹든 알칼리를 먹든 7.34를 유지를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산성 음료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그 파랄랄 시스템을 좀 평형 유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혈관 뭉치는 거 맞죠? 혈관이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 산성 물질들을 뭉쳐줘가지고 pH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암 조직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일정한 조직들이 뭉쳐질 수밖에 없는, 그게 암이다. 그래서 암이 결코 우리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을, 우리 전체 큰 나의 주인의 몸을 갖다가 살리려고 조그만한 조직을 이렇게 좀 망가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암은 정말로 나한테 고마운 그런 조직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암을 뭐 찌르려고 어거지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암을 더 고맙다고 우리가 아마 같이 잘 살자. 죽는 날까지 같이 한번 잘 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어머님처럼 우리가 10년 동안을 암하고 싸우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뭐 음식들이 알칼리인지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야채 채소가 대부분 다 알칼리 식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사분들이 야채 채소 많이 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기보다는 고기 드실 때고 야채 채소 많이 드시고, 바닷물도 미네랄이고 우유도 다 미네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유 속에는 또 산성 물질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고기나 뭐 콜라, 사이다들은 엄청나게 산성이 높죠. 특히 콜라 같은 경우는 pH로 따지면 무려 2.7이에요. 근데 2.7을 갖다가 7대로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10의 5승을, 즉 만잔을 먹여야 돼. pH 알칼리 한 잔을 먹고 7로 중화를 시키려면 콜라를 한 잔을 먹고 pH 8짜리 알칼리 물을 갖다가 먹어가지고 중화를 시키려면 만잔을 먹여야 된다니까. 만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콜라 한 잔 먹고 나면은 중화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갖다가 막 빼내가지고 중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콜라를 많이 드시면은 칼슘을, 그리고 또 인산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인산하고 칼슘하고 결합력이 엄청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저 칼슘까지 다 빼내다 보니까 우리 몸이 힘이 없어지고 또 당연히 또 그 임뮤니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그 야채 채소보다는 더 강한 미네랄 알칼리가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WHO에서 다시 공고를 했는데, 정수기업자들은 소비자들, 정수기업자들하고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